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10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체감 기온만큼 추워진 시장이 있죠. 부동산이죠. 그렇죠. 바로 부동산 시장. 석 달 전만 해도요. 연합뉴스 등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평균 가격 14개월 만에 동반 상승. 부동산 바닥이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 또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다. 이런 사실을 또다시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2, 3년 뒤에는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무색하게 이런 주장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아파트값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불안감 조성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이 잠정치이긴 한데요. 이게 9월 대비해서는요.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25%, 서울도 마이너스 0.45%, 수도권은 마이너스 0.35%, 지방도 마이너스 0.14%.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이렇게 다 마이너스예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서 시장 거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인정받는 이런 실거래가 지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려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요. 지난해 떨어진 하락분을 만회한 듯 꾸준히 상승해서 누적 상승분이 한때는 13.4%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9월 말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이런 것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실거래가 지수 역시 앞서 얘기처럼 하락 전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집값 전망, 이거를 물어서 산출하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 이것도요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이걸 보니까요 11월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82.8밖에 안 돼요. 기준선이 100인데 82.8. 이는 올해 3월 7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러자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일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 자칫 이번 부동산 한파가 아니라 일본과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려되는 징표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처럼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징표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해요. 세 가지 모두 이번 주에 보도됐던 내용들인데요. 헤럴드 경제, 1억 5천 내려도 안 팔리는 송파 15억 아파트의 판전, 7만 5천 명 몰렸던 단지였다. 이게 뭐냐면요.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늄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이 분양권이요. 최근에 13억 2,260만 원에 매물로 나왔대요. 근데 해당 면적 분양가는 얼마였느냐? 14억 7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일명 이게 뭡니까? 마피잖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런데요. 이곳이 인기가 없어서 이랬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송파 아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월 분양했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 분양 경쟁률이 279대 1도 아니고요. 2797대 1. 와, 거의 3000대 1에 육박했어요. 왜냐면 당시 일반 분양 물량이
29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2년여 만에 마이너스 P가 붙은 거예요. 네. 아니, 3,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게 2년여 만에 마이너스 P. 인근 부동산들도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순 단기 상승기 때 이른바 초치기 매물이라고 있거든요. 이 초치기 매물을 분양받았다가 이것마저 마피로 내놓은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치기가 뭐냐? 요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선착순 청약 개념으로요. 시간을 정해두고 해당 시간 이후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입금하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방식. 이게 초치기라고 합니다. 네. 입금이 빠를수록 원하는 호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골드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양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초치기 분양까지 거쳐 최근 완판에 성공했던 강북구 미아동의 하나, 포레나, 미아. 여기에서도 마피 물량이 지금 등장하고 있대요. 당초 분양가보다 2천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다들 이렇게 설명하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빨리 털어야 된다. 게다가 이거 대부분 대출로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고금리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마피 사례 더 늘어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상 징후. 뉴스원이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청약 당첨된 서울 대형 브랜드 아파트 계약 포기했어요. 이런 제목이거든요. 제목처럼요. 서울 대단지, 이 지방이 아니라 대단지에 그것도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청약 당첨 포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을 맺었는데 뒤늦게 또 취소를 요구하고 있대요. 이 때문에요. 이달 서울 지역에서 강동 중앙 하이츠 시티 이게요 3차 임의 공급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여기는 6차 임의 공급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3차, 6차, 4회차 공급도 진행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달 중순 9차 임의 공급을 벌써 했었던 강서구의 화곡 더 리브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는요. 이 9차를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달 말에 10차 임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이거 대학 추가 합격도 아니고요. 분양을 10차례 다시 한다니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대요. 업계에서도 미분양 털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공급을 한 달에 2번 앞서 얘기처럼 10차까지 하는 데는 한 달에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달에 2번이나 진행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분양시장이 이만큼 침울하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다. 조만간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요. 59,806가구, 전월 대비 2,005가구나 줄었어요. 감소폭이 3.2%. 적지 않죠. 게다가 저희도 요 얘기 드렸었는데 올해 2월만 해도 이 미분양 아파트가 75,438가구, 조만간 8만 가구를 넘길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5,000여 가구 감소했어요. 그런데 미분양은 이렇게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 있죠. 일명 불 꺼진 집. 이게 준공했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 전체는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0,000 가구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만 해도 이 악성 미분양은 7,546가구였거든요. 근데 8월에 9,392가구. 그 이후에 아직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10,000 가구를 넘겼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 예전으로 보면 6천이 평균이었잖아요.
6천 정도는 넘겨야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0월만 해도 지금 2,311가구. 근데 11월은 와 난리 났어요. 906가구. 10월도 3,000건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고요. 11월은 2,000건도 못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매물, 부동산 업체 아실 자료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몇 건이 쌓여 있는 줄 아세요? 7만 8천여 건. 곽 PD가 사는 경기는요. 14만 4천여 건. 인천도 3만 3천여 건. 합쳐보면요. 25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매물만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는 큰 변수가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징후, 거래 절벽의 칼바람, 직방, 중개법인 80% 권고 사직, 서울경제가 전한 내용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 부동산 플랫폼 1위 업체 하면 대부분 여기를 꼽을 거예요. 이 직방 아닙니까? 직방. 예. 근데 직방이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 직방 본사는 아니고요. 자회사인 직방 파트너스. 여기가요. 이미 지난 24일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뭐 임원진이나 몇 명 자르는 거 아닐까? 보통 뭐 수십 명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직방은 달라요. 이 직방이에요, 진짜. 이 권고사직 대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직방 파트너스의 전체 임직원이 140명인데요. 무려 80%가 권고사직 대상이라고 합니다. 110명 넘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직방 측은 이렇게 설명해요. 부동산 거래 절벽과 중개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방은 권고사직 직원에게는 월 급여의 3개월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게 안 되면 오늘 30일부터는요. 희망퇴직도 실시하겠대요. 이후에도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침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직방이 권고사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방은 올해 초에도 대규모 권고사직을 진행한 바 있거든요. 근데 직방이 왜 이러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지난해 직방의 영업 손실이 얼마인 줄 아세요? 370억 원.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겠네요. 그렇죠. 벌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것도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든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직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동네에 공인중개소 문 연 데 많이 보입니까? 문 닫은 공인중개소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실제로요. 전국적으로 문 닫는 공인중개사무소가요. 한 달에 1,000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곳이. 와, 보통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거래 몇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을 중개보수로 벌 수 있다. 이러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 원서 접수자가 한때는 4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우. 수능 시험 응시자와 거의 맞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응시했었는데 이제 거래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이젠 매달 점포 임대료를 걱정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공인중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하긴 그동안 너무 많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동네만 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요. 벌써 한 8개나 돼요. 아니, 우리 이 좁은 동네 말이죠. 이처럼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불가피하게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리만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 드렸잖아요.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다. 이 진리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1.4, 1%대로 추락했습니다. 실질 성장률보다도 낮아요. 게다가 합계 출산율, 이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0.78이 아니라 0.7, 4분기에는 0.6대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 그건 그야말로 기적 아닌가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적, 사기에 소중한 내 돈과 인생을 한꺼번에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과 함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지 꾸준히 점검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